중학교 3학년 금성 최인철 7류가 본문입니다. 오늘은 직업의 날 행사를 통해서 문법 실력을 키워보겠습니다. Welcome to Career Day. 우리도 왜 직업 박람회, 취업 박람회 같은 걸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박람회라는 개념보다는 이 졸업한 선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우리 후배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할 때 이 welcome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양한 품사로 씁니다. 방금 여기에서 이 welcome은 어떤 품사인지 짐작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여기에 to career day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welcome은 단독으로 쓰였을 때 감탄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welcome이 감탄사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품사가 되니까 그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죠. 직업의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에 일자리들은 어렵다, 힘들다라는 형용사죠. hard. 뭐 하기가 힘드냐면 to come by 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정사니까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come by라고 하는 말이 자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잠깐 들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여기에서는 들르다라는 그런 자동사가 아니라 뭐뭐를 얻다, 구하다라는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뭐 얻다, 구하다는 그냥 쉽게 얻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렵게 힘들게 얻는 거, 구하는 걸 뜻할 때 come by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들이 얻기가 참 힘듭니다라는 말이겠죠. 이 문장의 구조를 살짝 바꿔서 이 주어를 job을 쓰지 않고 가주어 it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수니까 it is hard 하고 나서 to come by jobs 이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 얻는 것이 여기가 진주어이고 여기가 가주어가 돼서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랑 똑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But if you keep on trying your best. 자, 여기서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고 이 if도 접속사인데 일단 크게 문장을 보면 이 등위 접속사는 덩어리가 큰 두 개의 덩어리를 붙여주는데 이 왼쪽 덩어리, 오른쪽 덩어리가 문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되죠. 방금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거 사실은 절과 절을 붙여주는 건데 원래 이 jobs are hard to come by라고 하는 이 문장 바로 뒤에 있었던 그 문장인데 너무 길이가 길어져서 이렇게 이 but부터 완전히 따로 떼어서 독립적인 새로운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등위 접속사일 때는 이렇게 떼어서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but 안에 있는 절을 봤더니 또 역시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 또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바로 if이죠. 이 if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접속사라고 얘기했다면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이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접속사 중에서도 그 뒤에 있는 이 절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 부사절 중에서도 이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니까 조건의 뜻으로 쓰이는 그래서 조건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아주 완벽하죠. 원래 이 if you keep on trying your best도 원래는 여기 이 자리에 있던 거죠. 이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 접속사를 포함해서 통째로 이렇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놓은 겁니다. 이 절을 전체를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부사절이겠습니다. 부사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그리고 keep on trying 이라고 할 때 뭐뭐를 계속하다 라는 뜻인데 이 표현 말고 그냥 keep ing 이 표현도 있긴 합니다. 우리말로 둘 다 뭐 하던 것을 계속하다 라는 말인데 이 keep on trying은 계속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on이라는 전치사가 어디에 붙어있는 달라붙어있는 접촉된 면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뜻 안에도 그런 의미가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rying your best 하는데 이 최선을 다하는 그 상태에 계속 붙어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늘 다하라 라는 말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뭐 때로는 밥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이거저거 이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라.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거라 라는 말이고 반면 이 keep 에다가 on을 쓰지 않고 ing를 쓰게 되면 연속해서 하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말로는 거의 뭐 구분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계속 다한다면 당신은 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내용이죠. 참고로 여기가 주절인데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면 미래를 그대로 쓰죠. 그런데 여기는 종속절 그 중에서도 부사절인데 부사절 중에서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제로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는 시제 중요한 문법이 있다 그죠. 그것도 잠깐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welcome back. 자, 오늘 이 특별한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졸업한 선배들 중 몇몇을 환영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welcome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있으니까 동사 welcome이겠죠. 누구누구를 환영하다, 맞이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동사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 나왔던 거는 감탄사 welcome이었는데 여기서는 동사 welcome. 이거 말고도 명사 welcome도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elcome, warm welcome. 환영을 감사합니다. 그때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 또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죠. 형용사로 welcome은 뭐 환영받는, 뭐 반가운이라는 뜻입니다. You are welcome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welcome guest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 welcome이겠습니다.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back은 부사로 쓰여서 다시 돌아온 선배들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 여기는 굳이 없어도 상관없는 부사이겠죠. 우리 학교의 graduate 졸업생들, 이 졸업생들 일부를 다시 환영할 겁니다. 돌아와서 and 등위 접속사 콤마 찍혀 있으니까 과감하게 끊어서 절과 절을 붙여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Listen to them talk. 이 listen은 단독으로 쓰지 않고 왜 to라는 전치사랑 함께 쓰여서 타동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them인데 이 them이라는 선행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some of the graduate 졸업생들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O형식 문장 구조 중에 listen to, 듣다라고 하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거를 지각동사라고 하고 지각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는데 여기처럼 원형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ing 형태를 쓰기도 하죠.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ing를 쓰게 되면 약간 좀 진행의 의미를 더 부각시켜주는 의미겠죠. 자, 자기들의 선배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직업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Are you excited about meeting them? 여러분은 신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인데 이 excited는 과거 분사이죠. excite 하면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 이고 excited 하면 흥분된, 신난 상태가 되는 거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항상 이렇게 감정 과거 분사 형태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exciting 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신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ing는 전치사 뒤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동명사 ing이겠습니다. 그리고 them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선배들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번 단원의 또 핵심 문법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So am I.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이 so가 참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신나 있습니까? 나도 신나 있습니다. 그러면 I am excited 어쩌고 저쩌고 뒤에는 똑같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excited라는 말을 사실상 대신해서 쓴 말이 s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I am a student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상대방이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so am I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so는 이 앞에 있는 a student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죠. 방금 여기서는 excited라고 하는 과거분사, 일종의 형용사를 대신해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I finished, 숙제를 마쳤다라고 할 때 I finished my homework 라고 표현을 했고 그랬더니 나도 했다, 나도 마쳤다 라고 표현하려면 so 하고 나서 이 finished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를 쓰면 되지만 일반 동사일 때는 do를 쓰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did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so가 가리키는 것은 이 my homework 숙제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대신해서 쓴 거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고 어떤 경우에는 또 동사를 대신해서 쓰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를 대신해서 쓰고 참 다양하게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절을 대신해서 앞절 전체를 통으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얘를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온전히 부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대신할 때는 대명사처럼 쓰인 거고 형용사를 대신할 때는 대형용사로 쓰인 거고 부사를 대신할 때는 대부사로 쓰이는 등 참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걸 다 일일이 따로따로 부를 수가 없어서 보통 이 문법에서는 통칭해서 이제 부사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 so를 쓰는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일 때 여기에 대해서 긍정으로 동일한 내용을 동의하면서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 참고로 부정형 문장에서 또 부정형으로 동의하면서 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so가 아니라 이때는 neither를 씁니다. 참고로 neither를 썼을 때 여기다가 not이라든지 no라든지 never라든지 이런 부정어를 함께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neither 안에 이미 이 부정어가 한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긍정에 대해서 긍정으로 동의할 때 쓰는 말이 so 동사 주어 도치 구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복습합시다.
as you listen to their talk 할 때 이때 as는 접속사이겠죠? 그런데 이 접속사가 참 뜻이 많은 접속사입니다. 나올 때마다 이 as의 뜻을 한번 여러분들 국어 실력으로 판단해 보면 좋겠네요. 이 선배들의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고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What you'd like to do in the future.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as는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선배들의 얘기를 들을 때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이때 as는 시간과 관련되는 그런 표현으로 쓴 접속사라고 보시겠죠.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면 아주 완벽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크는 s를 붙이는 걸 봐서 당연히 명사인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선배들이 나와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Please welcome. 환영합시다 하고 나서 목적어 나왔으니까 얘도 동사 welcome이겠죠. 우리의 첫 번째 스피커인 일캠 선배를 한번 모셔봅시다. 이 스피커와 일캠 사이의 콤마는 동격이고 일캠과 the weather controller 사이에 있는 콤마도 역시 동격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날씨를 컨트롤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Hello everyone. 안녕 여러분. 후배들 안녕. I'm 밀캠입니다. I'm a scientist이고요. 근데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날씨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이때 ing는 현재 분사 ing겠죠.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수식을 하기도 하고 서술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 보호 자리에서 방금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명사 scientist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하는 현재 분사로 썼죠. 날씨를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 scientist와 studying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후 그리고 비동사 is가 생략돼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이 주장이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랑 마찬가지고 형용사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문법을 이제 알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왠지 뭔가 좀 깔끔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뭔가 완벽한 문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이 분사 자체가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덧붙여진 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원어민들에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scientist와 studying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냐라고 했더니 뭐가 생략돼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who is를 넣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말은 되긴 한데 우리는 그게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Just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people thought, 생각하기를 날씨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대요.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이때 부정사는 앞에 있는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죠.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that의 이름은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that이겠습니다. So did I. 드디어 또 나왔네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so 구문이 나왔으면 나도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온전히 똑같은 표현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한번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표현들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도 생각했습니다 라는 이 thought를 그대로 뺏겨오면 되겠죠. I thought 하고 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라는 말은 여기 있는 이 표현이겠죠. 날씨가 통제하기 불가능하다. 그럼 I thought that 하고 나서 the weather 어쩌고저쩌고 to control까지를 통째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so는 이 that이야 통째로를 전부 다 그대로 쓴 저를 그대로 뺏겨 쓴 부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때 thought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was라든지 am이라든지 이런 비동사를 쓰면 안 되고 did라는 대동사를 써야 되겠네요. Thanks to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 덕분에 여기서 덕분에라고 할 때 이 thanks to는 한 개의 덩어리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한 개로 덩어리를 쓰인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단어가 두 개 모여 있죠. 이런 거를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하고 나서 however 나오는데 이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죠. 이런 거를 접속 부사라고 하죠. 접속 부사는 말 그대로 부사라서 없어도 그만이고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이 경우에 접속 부사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즉 so did I와 뭐 thanks to 어쩌고저쩌고 여기 있는 문장을 붙여주는 접속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덕분에
내 동료들, 동료 과학자들 and I는 그리고 이 and는 등위 접속사니까 동료 과학자들과 나를 붙여주는 등위 접속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겠고 우리는 can change the weather 날씨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 we want 어머나 또 나왔습니다. as라는 접속사가 또 나왔죠. 주어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면 그 사이는 반드시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생략되기도 하지만 이때 as는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날씨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대로 뭐처럼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as를 좀 고급진 영어로 표현하면 이 양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as를 부를 때 양태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부르면 아주 완벽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날씨 중에서 비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ing가 나네요.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당연히 동명사는 아니죠.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현재 분사하고는 다르죠. 여기 앞에 콤마가 찍혀 있네요. 그러면 얘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좀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현재 분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왜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데 콤마까지 찍혀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현재 분사가 일반 현재 분사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름하여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사구문은 원래는 부사절이었던 것을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온전한 절이었던 것을 분사를 이용해서 짧게 압축해 놓은 구문을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안에는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가 한번 들어가겠죠. 방금 여기가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부사절이 뭐였는지를 판단해 보면 여러분들이 원래 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봅시다. 뭐 접속사는 when을 써도 되고 아니면 as를 써도 되고 뭐든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we이겠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이니까 여기서도 현재 시제 use를 쓰고 그리고 cloud seeding system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문장이었죠. 이 절이었던 거죠. 우리가 cloud seeding system 구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시스템을 사용할 때 사용하면서 등등의 뜻으로 쓰이겠습니다. 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이 표현이었던 것을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현재 분사 ing로 짧게 표현한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에서 쓰인 현재 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We spray dry ice를 뿌린답니다. 구름 속에 뭐하러 뿌리냐면 그것들을 비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기 있는 부정사는 뭐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습니다. 그리고 them이 가리키는 선행사는 앞에 있는 cloud이겠죠. 그 구름들을 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목적어이고 얘는 목적 보호 관계이겠죠. 구름이 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중국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In China, 중국에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이라는 얘기는 그 날씨를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만들었네요. Instead of Beijing 대신에 여기서는 instead of도 전치사인데 단어가 두 개 모여 있으니까 구전치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uring이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이죠.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이고 당연히 뒤에는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되겠습니다. The opening event of the Olympic 올림픽 경기의 개막식이고 and 등의 접속사 its closing event 폐막식 그러니까 개막식 1번 폐막식 2번 두 개를 and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간 동안 북경 대신에 다른 도시에서 비를 만들었습니다. as well은 뭐뭐도 또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뭐 to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막식뿐만 아니라 폐막식에서도 또한 이런 비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We can also reduce the side effect.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죠. 우리는 또한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대요. 뭐의 부작용이냐면 바로 지구온난화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controlling the climate 기후를 컨트롤함으로써 by가 전치사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인 ing는 당연히 동명사 ing이겠죠. 그리고 가끔 우리 학생들이 climate하고 weather의 차이를 설명해보라 그러면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날씨는 짧은 기간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climate은 긴 기간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오늘 날씨가 어떠냐라고 물었지 오늘 기후가 어떠냐라고 하진 않죠. 2022년도에 기후가 어떠냐라고 할 때 climate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온난화가 아주 심각하고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2022년에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하지는 않죠. 두 가지가 다른 개념입니다. We cannot control the weather perfectly yet. 아직은
완벽하게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but 등위 접속사. 앞으로 이제 등위 접속사 볼 때 앞에 콤마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콤마가 있으면 절과 절을 붙여준다는 의미고 그럴 때는 한번 끊어가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라는 느낌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뭐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고 be able to도 조동사이죠. 준조동사라고 합니다. 곧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so는 아까 우리 왜 so am I, so do I 하고 같은 그 계열인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the weather perfectly, control the weather perfectly. 이 날씨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do so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control부터 perfectly까지를 여기 그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조만간 곧 날씨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이 may를 조동사라고 했고 be able to를 조동사라고 하지 않고 유사 조동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준조동사라고 부르는데 완전한 조동사는 아니죠. 원래 조동사 두 개, 이런 조동사를 modal verb라고 하는데 이 modal verb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may와 can을 함께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can과 의미가 아주 비슷한 be able to를 바꿔서 쓴 겁니다. Then we could prevent many kinds of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를 다양한 종류, 여러 종류의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could라고 하는 것이 can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이 could를 썼다고 해서 시제가 과거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시제에서도 could를 쓸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하고 나서 like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홍수라든지 storm, 태풍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and는 당연히 요거 두 개 붙여주는 거겠죠. So, 자, 이때 so는 아까 위에서 나왔던 이 so하고는 또 다른 so입니다. 이때는 그래서라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왜 문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등위 접속사 나온 경우는 앞문장에서 분리시켜서 새로운 문장을 만든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will be able to 조동사, 유사 조동사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붙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살 수 있게 되는데 더 좋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and는 better와 safer를 연결하는 비교급, and 비교급을 연결하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죠.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Why don't you join us? 이 why don't you는 상대방한테 권유할 때 쓰는 말이죠. 뭐 이거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고 참고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는 why don't we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Why don't we로 하게 되면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말하는 사람이 함께 포함될 때 we를 쓰는 거고 말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해당할 때는 이 you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유할 때 쓰는 말은 why don't you 말고도 how about로 바꿔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what about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되게 형태가 달라져서 how about joining us in 이렇게 말로 되겠죠. What about joining us? 블라블라블라.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어떻겠어요? in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ing는 동명사 ing겠죠. 그리고 by라는 전치사가 또 나왔고 뒤에 있는 controlling도 ing 동명사이겠습니다. 날씨를 통제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우리 선배가 나왔습니다. Hi, I'm Eva. 이바이고요. I'm an architect. 건축가이고요. 콤마 찍혀 있으니까 끊읍시다. and 등위 접속사. I design net zero energy houses. 집을 만드는데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면 net zero 에너지를 만든대요.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net zero라는 얘기는 뭐 순 제로라는 뜻인데 그 에너지를 제로로 만든다. 즉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으로 본다면 net이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는 보통 왜 집은 에너지를 쓰는 곳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는데 근데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또 100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결국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제로가 되는 이런 거를 net zero energy house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환경적으로는 좋은 거겠죠.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니까 요즘에 아주 뜨고 있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가 net zero입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net zero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net zero carbon emissio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worried는 과거 분사,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과거 분사라고 쓴다 그러죠. worry라고 하는 말이 뭐 자동사를 쓰면 걱정하다라는 말이 되지만 또 타동사를 쓰면 걱정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서는 그 과거 분사를 써서 걱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about은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있는 ing는 동명사,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워낙 많이 쓰죠. 전기가 없으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So were my parents.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so가 어떤 의미로 대신해서 쓴 건지 한번 분석해 봐야죠. 자, 그러면 당연히 my parents가 원래 주어 자리에 갈 거고 were라는 비동사는 그대로 쓸 거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부모님도 걱정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worried를 쓰고 about 어쩌고 저쩌고는 뒤에 그대로 뺏기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짧게 표현한 것이 word 이하를 so라고 압축해서 표현한 거네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할 때 이때 when은 접속사이겠죠? 의문사 아니고 관계부사 아니고 접속사이겠습니다. 절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고 당연히 부사절이겠고 부사절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뭐뭐 할 때 이런 거는 시간이죠. 시간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I was young은 부사절.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of는 부사 중에서도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빈도부사가 왜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드시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틀에박힌 문법에 고정되지는 마시길 바래요. Eva,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말해야만 하니? 라고 잔소리를 부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몇 번? Do I have to? have to는 조동사인데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를 이 have to라는 유사 조동사를 앞으로 보낼 수 없어서 do를 보내서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해야 되니? 라고 하고 turn off the TV를 꺼라. when 접속사. 아까 여기 있던 이 when하고 똑같은 접속사죠. 네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TV를 꺼라 라고 얘기하네요. 참고로 이때 turn off the TV 할 때 turn은 타동사이고 이때 off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진 말이고 그래서 여기에 더 TV를 여기 사이에 넣어도 상관없죠. turn the TV off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고 있지 않을 때 할 때는 진행형으로 쓰인 현재 분사이겠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it은 대명사죠. 그러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거 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으시오.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the TV이겠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여기서 그때라는 얘기는 부모님이 TV를 보지 않으면 꺼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이후로 I have wanted to design 설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아껴주는 집들을 설계하고 싶었답니다. 이 wanted라고 하는 want 동사 뒤에 있는 부정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고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를 굳이 쓴 이유는 여기에 since 때문이죠. since가 언제 이래로 이후로 라는 뜻이니까 그 과거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로 쓰고 현재 완료 중에서도 용법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계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껴주는 집 여기에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죠. 이 짝대기를 짧은 짝대기를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픈은 일종의 그 본드입니다. 단어 두 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라는 명사와 sav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합쳐진 이 단어의 분사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hous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겠죠? 근데 단어가 두 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형용사죠? 이런 거를 복합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복합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은 뭐 10가지 넘게 있으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렇게 보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렇게 단어가 뭉쳐져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 studied architecture, 건축학을 공부를 했고요.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도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 등위 접속사 연결하는 거는 architecture라는 명사와 환경공학이라는 명사 이 두 개를 and가 연결하고 있네요. 이 두 가지를 공부했대요. To make my dreams come true.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이런 거를 목적이라고 하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실현시키다라고 할 때 이 make는 일종의 사역동사이죠. 사역동사이고 목적어이고 목적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 이렇게 come 써야지 to come을 쓴다든지 coming을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come true는 실현하다라는 의미로 realize하고 같은 의미겠습니다.
현실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공부를 했답니다. 당연히 지나간 거니까 과거로 표현했겠죠. Now 이제 나는 설계합니다. 집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 썼겠죠.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that use wind power 풍력도 쓰고요. 또는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들을 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or도 등위 접속사니까 여기에 있는 1번과 2번 덩어리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이 대세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이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죠. 그렇다면 얘가 주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생략하면 안 되죠. The houses make more energy than they use. 그 집들은 이 사람이 설계한 그 집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than they use.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은 the houses겠죠? 그 집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에너지라는 말이 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than the energy they use. 자기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넷 제로가 아니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겠죠.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남는 에너지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넷 제로는 아니네요.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don't need to, don't have to 또는 need not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말인데 don't have to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참고로 need to 할 때 이 need는 당연히 동사겠죠. 반면 need not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조동사 need가 들어간 겁니다. not을 바로 붙일 수 있는 건 동사는 아니죠. 조동사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about은 전치사니까 뒤에 ing는 동명사이겠습니다. 에너지에 낭비하는 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nymore 더 이상. If you are interested in designing natural energy houses 역시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한 방에 부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역시 관심 있다라고 할 때 interested도 과거 분사로 써야 되죠. interesting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ing는 동명사인 걸 알겠고 넷째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드는 것에 설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please come and talk to me.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and는 앞에 있는 come이라는 1번 동사와 2번 talk라는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또 다른 선배가 나옵니다. Hello, my name is 지원 하고 나서 콤마 있으니까 끊읍시다. And I'm an end of life planner. 역시 end of life 세 개의 단어를 짝대기로 연결해서 한 개의 단어로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의 원래 뜻은 죽음이죠, 죽음.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그냥 유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당연히 명사인데 이 단어를 세 개를 뭉쳐서 명사를 만들었네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 개의 단어를 뭉쳐서 형용사를 만들었으면 복합 형용사라고 했고 여러 개의 단어를 뭉쳐서 명사를 만들었으면 얘를 복합 명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나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임종이라고 합시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 임종 플래너입니다. As the number of old people is increasing, as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as의 뜻이 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이 든 분, 노인들의 수가 실질적인 주어는 얘죠. 그래서 여기에 단수 동사 나왔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people are interested,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뭐뭐함에 따라 라는 뜻으로 해석되죠. 그러면 이런 거를 비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비례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as 아니면 뭐 시간의 개념으로 봐도 뭐 틀리진 않고 또 이유의 의미로 봐도 괜찮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만약 해석해서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러면 이유로 봐도 되는 것이고 선생님처럼 뭐뭐 따라 뭐뭐 할수록이라고 하면 비례로 보는 것이고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ing는 진행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ing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 중에서도 명사 수식이 아니라 서술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어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be interested in 쓰지 다른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How to be happy and wealthy. 이 and는 1번 happy랑 2번 wealth를 연결하고 있네요. 행복하는 법 how 플러스 to 부정사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how to be wealthy 이겠죠. 짧게 표현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행복하는 법 그리고 건강 부여해주는 법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는 절로 풀었을 수도 있죠.
how, 그리고 주어는 people을 가리키는 거니까 they라고 합시다. 그리고 should 같은 조동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can 같은 조동사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be happy 또는 be wealth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의문사, 투부정사 쓰인 이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I help people, 사람들을 도와준답니다. 나돈니 하고 나서 버덜소, 이 나돈니 A, 버덜소 B, A, B 덩어리를 연결해 주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죠. 항상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접속사의 일종의 수거 표현입니다. To live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I가 주어이고 help가 동사이고 people이 목적어이고 그리고 people이 to live a healthy life를 하겠죠. 그럼 여기가 목적 보호입니다. 이 help를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준사역 동사 뒤에는 방금처럼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원형 부정사를 썼다면 뒤에서도 원형 부정사를 써서 똑같이 모양을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to 부정사 썼으면 여기도 to 부정사 써서 모양을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help them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똑같은 구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원형 부정사 나왔죠. 당연히 to exercise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겠죠. I also give them, 그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줍니다. some 팁을 주는데 뭐에 대한 팁이냐면 how to invest, 투자하는 법. for retirement, 퇴임이죠. 퇴직하는 걸 retirement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 물러나죠. and get along well with their family. 가족들이랑 get along well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고 with, get along with가 수고로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법 그리고 은퇴에 대비해서 투자하는 법 여기에 관한 팁들을 줍니다. 그러면 give가 동사이고 그들에게가 간접 목적어이고 팁을이 직접 목적어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형식 구조이겠죠? 이 give를 수요 동사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how라는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역시 절로 바꿔보면 how they 그리고 조동사는 should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리고 invest 라고 바꾸면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거지만 여기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에 관해, 관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인데 뭐뭐에 관하여 하면 우리가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쓰는데 about하고 차이점은 about은 일반적일 때 쓰는 거고 on은 뭔가 좀 전문적인 것에 관하여 라고 표현할 때 on을 씁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논문을 보면 about 대신에 on을 쓰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And I even teach them how to make a will. 나는 심지어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이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들이겠죠. will 만드는 법도 가르칩니다. 이 will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만드는 법도 가르칩니다. how에다 투부정사 붙어 있는 거 똑같죠? 그러면 how they should make a will 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This help their family member, 가족들을 도와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this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팁도 주고 조언도 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그들의 가족들로 하여금 avoid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또 나왔죠? this가 주어이고 help가 동사이고 their family members가 목적어이고 그리고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다음에는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to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피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뭘 피하냐?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대요. a lot of는 many하고 같은 말이죠. problem에 s를 붙였으니까 셀 수 있다는 말이고 셀 수 있을 때는 many고 셀 수 없을 때는 mu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after the person die.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러면 이때 after도 접속사이겠죠. 그리고 주어 동사 절을 연결하니까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부사절이고 시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면 완벽하겠네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절과 명사절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절 전체를 통째로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문법적으로 되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시고 가능하면 부사절인 겁니다. 말 그대로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심지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여기를 통째로 여기 앞으로 옮길 수도 있으면 그러면 부사절입니다. I feel proud of what I'm doing. 저는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주어, 동사, feel은 우리 감각 동사라고 하고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 자리로 옵니다.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뭐를 자랑스럽게 느끼냐면 be proud of 다음에는 of의 목적어가 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죠.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이고 뭐뭐뭐 하는 것이고 왜 보통 왜 문법책에서는 the thing which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the thing which뿐만 아니라 뭐 이 thing 자리에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work I am doing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Let's give a big hand. 큰 박수를 보내줍시다. 이 스피커들에게. give는 원래 3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4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3형식으로 쓰였네요. 자, 그러면 얘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4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Let's give the speakers, 스피커들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a big hand 이렇게 쓰면 직접 목적어 그렇게 쓰면 4형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I hope today's talk, 오늘의 이 토크가 have been helpful for you.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이 대디어는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I see many students having a hard time learning something new. 자, 여기에 이 C가 아까 우리 봤었던 listen to 하고도 같은 지각 동사입니다. 그리고 many students가 목적어인데 이 many students를 꾸며주는 말이 having a hard time learning something new.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having은 목적 보어이겠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수거 표현으로 have a hard time 다음에 ing 나오는데 이 ing는 동명사 ing입니다. 이걸 보통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have a hard time 다음에 옛날에는 in 같은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전치사 뒷자리라서 동명사를 쓰는 겁니다. something new 하면 뭔가 새로운 것, 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 이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 이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했네요. 참고로 여기 having 대신에 have를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겠죠.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고 현재 분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분사를 굳이 쓰게 되면 현재도 이걸 여전히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거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 것을 나는 좀 봅니다. while이라고 접속사가 나왔고 worrying about their future 자신들의 미래에 관해서 걱정하면서 걱정하는 동안 여기에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반면이라는 상반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하나는 뭐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뜻 구분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방금 여기서는 동안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접속사이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안 보이죠. 원래는 여기에 학생들이니까 they worry 하고 abou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야 됐었던 건데 이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주어이고 반복되는 표현을 누가 봐도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day를 생략하고 그리고 worry를 worrying이라는 ing 분사로 바꾼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아까 우리 문법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분사구문에는 보통 이렇게 부사절을 압축해서 쓴 거니까 이렇게 콤마 같은 게 찍히기도 합니다. 온전하게 풀었으라 그러면 이렇게 while they worry about로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걱정하는 동안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They are worried 할 때 이때 they도 학생들이겠죠. 걱정합니다. that 뭘 걱정하냐면 they are slow learners 느리게 배우는 학생이다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네요. 참고로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that 이하가 당연히 명사절이고 왜 이게 명사냐? 여기 worry 다음에 원래는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갔는데 보통 이렇게 절의 형태가 목적으로 올 때는 about 같은 전치사가 탈락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없지만 예전에 about 뒤에 있었던 자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보고 그래서 얘를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that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So was I. 또 나오죠. 나도 그랬습니다. 라는 말은 앞에 거를 그대로 뺏겨와서 I was worried. 나도 걱정을 했습니다. That I was slow learner. I was a slow learner. 나도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나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풀어 쓴 거겠죠. I was a late bloomer. 늦게 bloom하는 사람입니다. bloom 하면 꽃이 활짝 만개하는 활짝 피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늦게 꽃이 피는 사람. 우리말로 치면 뭐 대기 만성형 인간을 late bloomer라고 하죠. I tried to find 찾으려고 했습니다. What I was good at.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했었고, 이때 what은 의문사로 봐도 되고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고 둘 다 상관없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면 의문사인 거고. 그래서 중학교 문법 시험에서 가끔 이 의문사냐 관계대명사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참 무의미한 문제입니다. 원어민들은 굳이 이거 구분하지 않고 말만 통하면 된다는 생각이니까 고등학교 가면 다시는 그런 문제 안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And finally became a teacher. 마침내 선생님이 되었네요. 이때 and도 등위 접속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죠. 주어가 안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I가 생략된 거랑 마찬가지죠. So, 그래서 I want to say, 말하고 싶습니다. Believe in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believe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고 방금처럼 believe in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believe라고만 쓰면 어떤 말이나 어떤 대상을 뭐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고 이제 믿는 거고,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라고 믿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believe you 하면 너를 믿는다, 즉 너가 사실이다 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을 믿는다 라는 말이고, 방금처럼 in을 쓰게 되면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보통 신을 믿는다 그러면 I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believe in yourself는 너 자신의 존재를 믿어라 라는 얘기고, and you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nd는 등위 접속사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봤었던 등위 접속사 바로 위에 있는 이 and하고 밑에 있는 and는 뜻이 다릅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콤마가 있고 여기도 콤마가 있으니까 같은 콤마 아니겠느냐 싶겠지만, 위에서의 이 and는 단순한 열거이고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런 단순 and, 뭐 그리고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명령문이 먼저 나오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고 나서 등위 접속사 and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도 찾고 네가 되고 싶은 인물도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같은 등위 접속사지만 뜻이 살짝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7과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은 뭐니 해도 so를 이용한 구문이었죠. so하고 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를 시켜서 누구누구도 역시 그렇다, 앞에 있는 말을 긍정의 의미를 긍정으로 동의하거나 한 번 더 반복할 때 쓰는 표현이었고, 이 자리는 비동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대동사가 들어가기도 하는 앞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접속사가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또 전치사 뒤에 동명사, 뭐 현재 분사 등등 다양한 주요 문법들을 함께 복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